입술 되게 없네. 안녕. 제가 앨범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앉아. 앉아. 앨범 정리를 하다가 옛날에 어학당 다니던 때 사진을 발견해서 이번에는 어학당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제남에 있는 산동대랑 그리고 상해에 있는 동아대 요 두 학교를 한 학기씩 짧지만 사정상 한 학기씩 다녔었는데 보니까 요 두 학교 중에서 고민하는 학생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총 6가지 주제로 나눠서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위치, 그리고 두 번째 학교 분위기, 그리고 세 번째는 수업 스타일,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용, 다섯 번째 시험 스타일, 여섯 번째 기숙사,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아이패드에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위치 같은 경우에는 동아대는 상하이 그리고 산동대는 제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상하이는 아무래도 대도시다 보니까 좀 문화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시회라던가 공연이라던가 이런 거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아무래도 대표적인 관광도시다 보니까 외국인이 여행하기가 되게 좋아요. 여행할 곳도 많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굉장히 다양해요. 상해에 한국에는 안 들어온 해외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서 피츠커피라던가 아니면은 파이브가이즈라던가 팀홀튼이라던가 이런 해외 다양한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을 정도로 좀 음식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동대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제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도시죠. 그래서 전시회나 공연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좁아요. 그리고 영어도 절대 안 통하고요. 무조건 중국어로 말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음식들은 조금 아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나마 한식, 양식, 일식 정도가 있고 그마저도 어느 정도 현지화가 되어 있어서 한국 사람이 원하는 그런 맛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그래도 상해에 있는 동아대가 조금 더 낫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요거는 중급반에 한해서입니다. 저는 중급반밖에 안 다녀봤기 때문에 중급반에 한해서 동아대는 연령층이 조금 높은 편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 플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집이 상해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시고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어학연수를 보내줘서 온 분들도 있고 물론 당연히 학생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령이 전체적으로 좀 높은 편이라 학교 끝나고 나면 진짜 자기 볼 일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같이 뭔가 활동을 하고 이런 거는 좀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산동대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정말 어려요. 아마 제 생각에는 장학제도 때문인 것 같은데 연령대가 어리기 때문에 같이 그냥 학교 끝나고 다 활동 루틴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학교 끝나고 놀러 가거나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산동대 중급반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진짜 적었어요. 저 포함 4명밖에 안 될 정도로 매우 적어서 중국어 공부하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산동대 다닐 때는 외국인 학생들이랑 정말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같이 노래방도 가고 맛있는 밥도 먹으러 가고 집에 모여서 파티도 하고 반 전체가 그냥 다 같이 어울려서 노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업 스타일인데요. 먼저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좀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그런 문장이나 단어들을 좀 많이 가르쳐주는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택배 문양이나 뭐 요리와 관련된 표현, 뭐 중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플 소개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고,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좀 대학 진학과 관련된 느낌이 조금 강했어요. 배우는 것 자체도 약간 문학이나 수필 느낌의 긴 글 위주로 많이 배웠고요. 물론 회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했어요. 단어도 그렇고. 그리고 동아대보다 산동대가 조금 더 빡센 느낌이었어요. 쪽지 시험이 굉장히 자주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날 배운 본문의 중요 부분은 선생님이 무조건 너네 집에 가면 공부 안 하니까 여기서 외우고 가라 이러면서 수업 시간에 외우도록 좀 선생님이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공부를 하기에는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무서우네. 네 번째, 비용 같은 경우에 동아대는 아시다시피 상해에 있잖아요. 상해는 물가가 아무래도 한국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높거나 하기 때문에 생활 비용을 좀 넉넉하게 측정을 해서 오셔야 해요. 같이 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외식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학식만 계속 먹을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학식이 질려요. 계속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반면에 산동대 같은 경우에는 제남이 중소도시다 보니까 물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고 부담이 없어요.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다음 5번째, 시험 스타일인데요. 동아대 같은 경우에 2번 정도 크게 테스트를 치고 모두 컴퓨터로 시험을 봅니다. 반면에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1대1로 이제 회화 시험을 보는 걸로 한 학기에 2번 정도 시험을 봅니다. 물론 쪽지 시험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 6번째. 기숙사인데요. 두 학교 모두 중국 학생 가면 따로 기숙사를 쓰게 되어 있고요.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제가 봤을 때 현대식 원룸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좀 하자가 많은 그런 기숙사였습니다. 친구들이 항상 뭐 바람이 엄청 많이 샌다, 춥다, 뭐 물이 잘 안 나온다, 뭐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외관이나 내관이나 매우 오래됐어요. 올드하고 낡고, 그리고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도 가봤지만 좀 외관상 정말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관이 정말 별로였는데, 근데 또 쓰는 데는 문제가 딱히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재단 같은 경우에는 중앙난방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학교를 비교해 봤고요. 사실 어느 쪽이 딱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쪽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저쪽도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시고 어느 쪽이 본인한테 더 잘 맞을지를 좀 생각을 하셔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안녕. 6가지로 이렇게 앉아줄래? 앉아. 엎드려. 이거 나한테 잘